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미아입니다. 6월 2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라졌던 국군의 날 행사의 시가행진이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오는 9월 26일 숭례문부터 광화문까지의 구간을 잇는 시가행진이 실시됩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여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 정유정인데요. 살인 동기를 묻자 그냥 해보고 싶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절반 가까이 되는 여성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 30대에 몰렸는데 자녀 돌봄 문제가 컸습니다. 20대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24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 연금 소득보다 낮은 월급을 보이면서 자산에 이어 소득까지 상대적 빈곤이 번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라졌던 국군의 날 행사의 시가행진이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오는 9월 26일 숭례문부터 광화문까지의 구간을 잇는 시가행진이 실시됩니다. 국군의 날은 원래 10월 1일인데요. 그러나 올해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행사 당일 오후 열리는 시가행진에 앞서 본 행사는 오전 서울공항에서 진행됩니다. 시가행진을 포함한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는 1998년 이후 5년 단위로 실시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중단됐는데요. 문정부 때인 2018년 70주년 행사의 경우 시가행진 10병, 분열이 모두 빠지고 싸이 등 연예인 공연과 야간 에어쇼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가장 최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때인데요. 당시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진은 병력 4,500여 명이 동원된 가운데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대규모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수개월 전부터 시가행진을 물밑에서 기획해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여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 정유정인데요. 살인 동기를 묻자 그냥 해보고 싶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정유정은 과외 앱에서 중학교 3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행세를 하며 20대 명문대생이었던 피해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정유정은 애초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살인과 시신 유기 방법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정은 범행 이후에 대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즐겨봤고 살인 충동을 느껴 실제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신 없는 살인을 검색하고 추리소설을 다수 빌려본 기록도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의 신분 탈취 목적이 의심된다며 정체성을 훔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에 대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상담을 진행한 데 이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절반 가까이 되는 여성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 30대에 몰렸는데 자녀 돌봄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만 25세에서 54세 여성 8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42.6%로 조사됐습니다. 3년 전보다 7%포인트 이상 늘은 건데요. 평균 경력 단절 기간은 8.9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을 그만둔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 30대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에 대응 방안 부재가 가장 컸는데요. 학교가 셧다운된 상황 속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담이 여성에게 크게 몰렸다는 의미입니다. 냉혹한 현실은 다시 일을 시작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다는 겁니다. 경력 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은 이전보다 15% 넘게 줄었고 주 평균 근로시간도 4시간 줄었습니다. 사무직, 전문가, 상용 근로자는 줄어든 반면 판매, 서비스직, 임시 근로자는 늘었습니다.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산에 이어 소득까지 상대적 빈곤이 번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240만 원, 30대는 36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은 40대가 414만 원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소득 증가율도 60세 이상이 MZ세대의 2배에 달했습니다. 2019년부터 4년간 39세 이하의 월 평균 소득이 15.1% 늘어나는 동안 60세 이상은 32.5% 증가했는데요. 특히 퇴직을 한 이후에도 부모가 받는 국민연금이 20, 30대 직장인의 월급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연금 소득을 합치면 4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듯 소득 차이가 벌어지자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라도 줄이기 위해 거지방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최대 참여 인원인 1,500명을 모두 채운 대화방이 여러 개일 정도입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샀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월급보다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는 내 집 마련에 꿈이라는 말도 따라붙는데요. 전문가들은 소득 증가가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축적한 자산이 없는 청년층은 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지불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3%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3.2% 상승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인데요.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 3.7%로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고 지난달까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8% 내렸는데요. 이는 2020년 5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경유는 24%, 휘발유는 16.5% 내렸습니다. 또 농축수산물은 0.3% 하락했고 공업제품은 1.8% 증가에 그쳤는데요. 반면 전기, 가스, 수도는 23.2%나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외식 가격은 6.9%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0.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외식 부문의 생선회 가격이 6.4% 올랐습니다. 대게 가격이 급락하면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웬만한 치킨 한 마리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이 됐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경락시세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산 대게 1kg의 낙찰 평균 가격은 25,7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에는 41,700원이었는데 38.4% 내린 겁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 3만 원인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치킨 가격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게는 대부분 러시아산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 등 서방 국가가 금지하자 우리나라로 대거 유입돼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또 아시아에서 최대 대게 소비지인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이제는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면 2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려 10,000원대에 호텔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인기입니다. 서울 명동과 종로, 을지로 일대에 최근 1, 2만 원대 점심 뷔페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호텔이 10곳이 넘는데요. 호텔에 묵는 외국인 관광객이 조식을 잘 먹지 않는 데다 국내 소비 심리도 위축되다 보니 가성비 점심 뷔페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점심 뷔페에선 다양한 메뉴는 물론 커피 등 디저트까지 먹을 수 있어 지갑이 얇은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80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현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행사 중에 또 넘어졌습니다. 이에 백악관이 괜찮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공군 사관학교에서 열린 야외 졸업식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연설 후 생도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자리로 돌아가다 바닥에 있는 검은 모래주머니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즉각 달려나온 경호원과 사관학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난 바이든 대통령은 바닥을 손으로 가리켰는데요. 백악관은 모래주머니에 발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는 무사히 마쳤지만 또다시 공개석상에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취임 이후 비슷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백악관은 즉각 SNS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서쪽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쪽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수도권 등 전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기온은 서울 18도, 수원, 대전, 전주 16도, 대구, 광주, 목포가 17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